신한국학교 동남부 지역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남부 지역협의회 회장으로 계신 선우일호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꽃 말하기 대회가 이제 2017년 13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13회를 지나가는 동안에 많은 학생들이 정말 내가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는 그 한국말 실력으로 열심히 이제 발표를 해서 정말 그렇게 된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그렇게 마인드 세팅을 하면은 또 나중에 퓨처에 성공할 때 꼭 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이제 한국말 안 하면은 대학에서도 왕따 당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참 기쁩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가 이건 좀 여담이지만 우리 재미한국학교 협회에 14개 지역이 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한 2, 3년 동안 뽑기를 잘못하는 바람에 출전권이 없었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8월 달에 저희가 이 동남부 지역 협의회에서 호스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출전권을 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상 받은 학생은 이제 14개 지역에서 올라오는 학생들하고 결어서 전 미국에서 이제 그 대상을 수상하겠습니다. 그런 본선대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많이 준비하실 줄 알고 너무 긴장 풀지 마시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다 학교에서 다 대표로 오신 거니까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차이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니까 실력 없어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런 건 좀 틀린 얘기예요. 나 오는 것 자체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죠. 하고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회 시작하기 앞서 오늘 심사로 수고해 주실 심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문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여성분학교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고지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AM 라디오 코리아의 뉴스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협회 선우일호 회장님께서 심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심사를 하는데 그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은 다 학교에서 또 공지를 했으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심사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고지선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트워크 라디오 코리아에서 아침 뉴스 진행을 맡고 있는 고지선입니다. 네, 벌써 제 13회네요. 나이꽃 말하기 대회라는 이 대회가요. 자, 오늘은요, 저희가 심사 기준을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이 원고를 준비했냐에 중점을 두고 볼 거고요. 나이꽃 말하기 대회이니만큼 이거를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암기를 하고 조리 있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공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되게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요. 저희도 공정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참가자는 우리 이다경 학생 되겠습니다. 존스크릭 한국학교 이다경 학생, 제목은 미소가 예쁜 의사입니다. 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존스크릭 한국학교에 온 이다경입니다. 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아직 어리지만 지금부터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공부 습관을 갖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공부를 할 때 암기, 글쓰기, 프로젝트 등 어려운 과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박사학위를 받아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저는 미소가 이쁜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환자를 응원하고 웃게 해주는 편하게 해주는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돼서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의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에 담겨있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본 뒤 저는 배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약과 치료 하나도 없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저의 꿈을 관련된 롤 모델은 알버트 스와이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분도 저와 같이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등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분과 저의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 분께서는 치료에 관련된 약을 발명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치료를 위한 약도 개발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볼라, HIV, 에이드스 등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약을 개발하고 그 약들을 개발한 뒤 사람들에게 치료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하거나 일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 것이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가서 열심히 일을 할 예정이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든 일과 생각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미소가 이쁜 뿐만 아니라 아주 마음이 이쁜 의사 선생님들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두 번째 순서는 대건 한국학회 허서윤 학생 했죠. 제목은 로봇 공학자의 꿈입니다. 대건 한국학교에서 온 허서윤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걸스카우트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걸스카우트 당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바다 주변 쓰레기를 줍는 일,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돕는 일, 그리고 마라톤을 통해서 암 환자를 위한 모금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을 하면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고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저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을 꿈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4학년 여름에 우연히 로보틱 캠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저는 로봇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관심은 조금씩 커갔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로봇이 인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로봇을 만들고 싶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저는 미래의 직업을 그리기 시작했고 로봇 공학자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엄마와 저는 땡큐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나온 사람이 김세진이었습니다. 김세진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쪽 다리가 불편하게 태어난 장애였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으로 장애인 국가대표까지 된 사람입니다. 지금은 걸을 때 로봇 다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세진은 성장 속도에 맞게 로봇 다리를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 새로운 다리는 보통 1억이 되는데 데니스 홍이라는 교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싸고 좋은 로봇 다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함께 데니스 홍 교수님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운전할 수 있는 무인 자동차를 개량하신 데니스 홍 교수님은
저처럼 로봇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싶은 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로봇 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로봇을 만들어서 장애인들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쓰이는 로봇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로봇의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여러 부분에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다니는 중학교에서 로봇을 만드는 클럽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로보틱 클럽에서 저는 팀원들과 함께 많은 작업을 하면서 팀워크 중요성도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하고 사람들을 이해해야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만든 로봇 기술을 통해 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제가 로봇 공학에 가진 열정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제 꿈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워가지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순서는 잔스캐릭 한국학교 김가빈 학생입니다. 제목은 디저트 카페입니다. 저는 잔스크릭 한국학교에서 온 김가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빵이나 과자 등 달콤하고 새콤한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케이크 가게를 갔는데 케이크와 다른 디저트들 너무 예쁘게 마치 춤을 추듯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도 저런 디저트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의 꿈은 맛있는 디저트를 만드는 파티시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제과 제빵이나 디저트 등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대학교를 가서 어떻게 빵을 만드는지 마카롱이나 슈크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 학교에 가게 되면 저는 아마 제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레시피를 알게 될 것이고 처음 보는 방법들도 배울 것입니다. 파티시에에 관련된 모든 공부를 끝내고 졸업을 하면 저는 저만의 맛있는 디저트 카페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자연적인 느낌의 디자인도 있고 귀여운 펜다도 있는 카페를 손님들의 원하는 빵이나 디저트를 알아보고 공부한 후에 그것들을 만들고 손님들이 와서 맛있는 디저트를 즐기는 동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카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색다른 메뉴들을 개발하여 사람들이 많이 먹어 몸이 좋아지는 빵, 영양이 많은 빵, 냄새로 사람들의 기분 좋아지게 하는 빵, 이 모든 요리들과 디저트를 만드는 과정. 배우는 공부가 좀 어렵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만들 수가 있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 디저트에 대한 공부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오픈한 카페에 많이 오세요. 좋습니다. 저도 꼭 갈게요. 자, 다음은 그린빌 한국문화원 한국학교에서 온 정윤성 학생의 진짜 사나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린빌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별림반 정윤성입니다. 저의 꿈은 진짜 사나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MBC 방송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 중 하나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실제로 연예인들이 군대 생활 체험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인데
제가 이 방송을 처음 보고 나서 씩씩한 군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멋진 모습을 보고 저는 그때부터 아빠의 군인 모자를 쓰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는 위인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을지문덕, 강감찬, 정발, 김유신 장군님 등의 위인전과 다른 나라의 훌륭한 위인전도 많이 읽었습니다. 위인전을 읽을 때 위인들의 용기와 애국심 그리고 리더십에 감동받아서 같은 책을 여러 번 읽게 됩니다. 저는 위인전을 읽을 때 나도 나라를 지키는 멋진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6살 때 엄마를 졸라서 태권도를 시작했습니다. 도미니카에 살 때는 유도도 했었는데 태권도랑 유도를 한 이유는 제 몸을 단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한국에 있을 때 또 다른 취미는 용산전쟁기념박물관에 가서 6.25 전쟁 때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동생을 군인훈련을 시킵니다. 제 동생은 근데 군인이 조금 되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 작은할아버지께서는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셨는데 저도 할아버지처럼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멋진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혼신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고 전시에도 당황하지 않을 멋진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멋진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충성! 네, 우리 정윤성 학생은 참 멀리서 왔어요. 그린빌 한국문학원 사우스캐롤라이나인데 아주 멀리서부터 이 대회를 준비해서 온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다음 번은 애틀란타 한국학교 문종민 학생. 제목은 꿈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문이 되고 싶은 문종민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꿈과 사랑을 나누는 의미가 닥터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린 시절 꿈을 기억하시나요? 어린 시절 꿈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들었던 When I Grow Up 이라는 책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어릴 적 꿈을 찾아내고 혼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책에는 빨간 소방차가 멋지게 그려져 있었고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썼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의 일인데 벌써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소방관이 아닌 의사의 꿈을 가지게 된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 가족들이 암으로 아파서 고통받고 치료받는 과정을 보며 또 큰 수술 후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며 저런 병들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기억나시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에볼라요. 그 당시 전염병이 정말 위험한 곳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환자들 곁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참 대단하다, 무섭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너무나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정말 멋진 직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이 가시만 바뀌어도 아픈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의 매직 터치를 통해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생각만 해도 보람이 넘치는 직업이잖아요. 지금 현재 저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고 또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시간이 더 지나면 제 어릴 적 소방관의 꿈이 변한 것처럼
또 다른 꿈을 꾸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꿈을 주고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힘든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말입니다. 제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이것을 잊지 않고 사는 동안 꼭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꿈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어요? 저와 같은 꿈을 갖고 같이 나누는 사람이 많은 따뜻하고 멋진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고맙습니다. 자, 6번째 순서는 내과에 심은 나무 홍예준 학생, 맞죠? 제목은 사람을 지키는 법률가입니다. 수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내과에 심은 나무 한글학교에서 온 홍예진입니다. 지금 미국은 대통령 때문에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다른 나라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위험에 빠져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테러리스트 될 수 있으니까 미국에 들어올 수 없대요. 우리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저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같이 연결시켜줄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싶어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외국에 사는 이민자들 지켜주고 싶어요. 대통령이 새로운 법을 발표한 다음에 제 주변의 사람들 겁에 질렸어요. 심지어 자기 나라에 방문하고 싶은 사람들 갈 수 없고 미국에 계속 거주해야 해요. 그리고 신문되지 않은 사람들도 휴가로 외국으로 가고 싶은 계획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도울 수 있게 법을 만들고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저의 꿈은 이루려면 대학교 졸업하고 로스쿨 가야 해요. 로스쿨은 3년 과정으로 최소한 7년 동안 공부를 해야 해요. 그리고 이민법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대요. 저는 일리노이스 로스쿨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민자들 거주하는 주 중에 한 곳이에요. 그리고 제 할머니께서 시카고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외로움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공부하기 정말 싫지만 제가 지켜둔 이민자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법자는 렌 후세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분은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이민자들 지켜주기 위해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공부 끝나고 법을 만들고 있을 때 이 분과 같이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 번 뵙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분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민자들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상에는 사람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이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요즘에는 법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자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법을 만들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제1한국학교 홍라희 학생, 제목은 인지심리학자가 되고 싶어요입니다. 수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1한국학교 홍라희입니다. 저의 꿈은 인지심리학자입니다. 인지란 알고 있는 때면 인지심리학이란 지식이 흩어지는 정신적 행위 또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외삼촌, 엄마 그리고 오빠와 같이 살았습니다. 엄마가 일을 가지고 오빠가 학교를 가면 할머니는 항상 저와 삼촌을 꼭 잘 모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 샤워하는 것, 밥 먹는 것을 이 모든 다를 삼촌이 혼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항상 삼촌을 돌보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삼촌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놀이하고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했습니다. 그런 삼촌을 한 번도 이상하다 생각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우리 삼촌이 남들과 조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삼촌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삼촌의 정신적 나이는 2살 이하라는 것 그저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저의 학교에 장애인 반이 따로 있었고 그 안에는 장애인 반이가 필요했습니다. 누구보다 장애인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나는 하루에 1시간씩 봉사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8학년 때 Cognitive Psychologist 즉 인지심리학자에 대해 알게 됐고 그것에 정신적, 육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그들을 알고와 그 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등한 대우를 받고 또 많은 기회와 도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주셨습니다. 제 삶과 그들의 다리가 되시 싶습니다. 이것이 제 인전심리학자가 되어 싶은 이유이자 저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멀리서 온 학생입니다. 알라바마 버밍햄 장로교회 한국학교에서 온 정지우 학생. 제목은 블루데비를 꿈꾸며.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밍햄 한인장로교회 6학년 정지우입니다. 저는 농구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농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발표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키는 그다지 많이 크지 않았지만 농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농구는 더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키는 많이 크지 않아서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농구 리그에서는 키가 큰 선수들에게 방해받을 때마다 제가 던진 공이 상대방 선수들에게 뺏길 때마다 저의 작은 키가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르브론 제임스처럼 키가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키가 크려면 야채를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야채는 먹기가 싫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또 카이리 이빙처럼 달리기도 빠르고 슛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도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나아지지만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자꾸 키가 크고 힘도 세지고 달리기도 저보다 더 빠르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저 아이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그리고 엄마도 가끔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프로농구 선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압니다. 제가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작은 편이고 달리기도 그다지 빠르지 않아서 저의 신체적 조건이 농구 선수가 되기에는 사실 부족하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르지 못할지라도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만이라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농구를 할 때마다 가장 즐겁고 신이 나고 행복하거든요. 훌륭한 농구 선수를 꿈꾸면서 말입니다. 저는 우선 제가 좋아하는 대학 농구팀인 블루데블스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실 전 공부하는 게 싫어서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농구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농구도 공부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블루데블스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앞으로는 야채도 좀 더 골고루 먹어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키를 더 키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채 많이 먹고 좋은 선수 되세요. 자, 이제 9번째 순서입니다. 거의 다 이제 끝이 나가는데요. 45년 방송된 로라 쇼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발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광한국학교 6학년 박희주입니다.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제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TV에서 나오는 광고를 외워서 혼자 떠들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허리 아플 때 먹는 약 광고였는데 제가 광고 속 아저씨를 흉내내며 혼자 떠들었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말하기를 좋아했고 또 춤추며 노래하는 제 모습을 재미있어하는 가족들을 보며 신났었습니다. 제 꿈은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미국 이름 로라로 로라쇼를 진행하는 꿈을 꿉니다. 제 쇼에 출연하는 사람은 유명한 가수, 배우, 그리고 또 대통령도 있습니다. 제 쇼에서는 다양한 이야기와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그 꿈을 상상하면 정말 즐겁고 신이 납니다. 세계의 많은 유명인들이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쇼에 나와 자신을 더 알리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흥분되는 일입니다. 틈나는 대로 업데이트하는 제 유튜브 영상에 아빠와 엄마가 또야 하시는데 전 더 즐겁게 저를 알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언제나 제겐 행복한 일입니다. 아직은 팔로워가 몇십 명 안 되지만 세계인이 한 번씩 봤다는 가수 사이에 강남스타일을 능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유튜버도 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매년 학년이 끝날 때 반 아이들이 써준 카드엔 로라, 넌 정말 재미있는 친구야 였습니다. 전 이 말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일입니다. 점심시간에 식당 의자로 올라가 춤을 춰서 담임 선생님이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물으셨는데 전 그냥 너무 배가 고팠는데 이제 식당이 왔으니 맛있는 점심을 먹겠네. 신난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 춤을 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많이 당황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엄마는 저를 야단치지 않으셨고 감정을 속이지 않고 표현할 줄 아는 건 좋은 일인데 상황을 잘 판단해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진 끼와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입니다. 아빠가 한 번씩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국인은 머리가 좁고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전 제가 한국인인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할 세계인이 좋아하는 이름 노라박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와 얘기하게 돼도 지지 않는 넓은 생각과 많은 지식을 갖춘 능력 있는 진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처럼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책임있게 해내지 못하면 이 꿈을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2045년 방송될 로라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학생까지 듣게 되면 그 심사위원들께서 이 중에서 대상 1명을 뽑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우수상이 되고요. 이 대상 1명만이 제니한국학교 그 제13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그 전국 대회에 동남부 대표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학생 준비됐나요? 네, 애틀랜타 한국학교 박아이린 학생, 제목은 친구로부터 시작된 나의 꿈, 선생님입니다. 수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국학교 박아이린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가보셨겠죠?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난 것도 많이 보고 신났었나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하고 화려한 한국을 보게 되어서 깜짝 놀라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얼굴이 나와 많이 닮은 내 친구는 그런 한국에 가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한국에 대해 얘기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릴 적 한국을 떠나 백인 가정에 입양을 와서 한국말과 문화를 배울 수가 없었답니다. 이제는 배우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 앞에선 한국말이나 한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미국에서 태어난 나는 한국이 자랑스러운데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살게 된 그 친구는 한국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 친구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나는 Peachtree Ridge High School의 교감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그분도 한국 입양아 출신이며 어릴 적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 친구도 어른이 되면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한국 출신 입양아들도 그러겠지요? 그런 친구를 보며 나는 소중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나의 꿈은 한국에서 입양 왔지만 한국을 미워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예쁜 언어와 아름다운 문화, 자랑스러운 역사, 따뜻한 한국인의 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나라의 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친구처럼 한국인의 얼굴로 태어났지만 한국말도 한국도 알지 못하는 입양아들은 얼마나 한국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힘들까요? 한국은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태어난 한국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준다면 그들이 나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고민하게 될 때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이 한국인임을 깨달으며 그래, 나에게 멋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러니 나도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한국 학교를 열심히 다니며 더 많이 한국을 배우고 이해한다면 이런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국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입양 아들에게도 5,00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며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자랑스러운 한국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런 너희들도 그런 한국인이니 너희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을 사랑하고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게 되는 나의 학생들을 떠올리며 나는 나의 꿈을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아인 학생 어머니랑 우리 선생님들 더욱 열심히 가르쳐야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이 10명의 학생들 아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발표해 줬는데요. 이 말하기 대회가 딴 대회보다 조금 힘든 거는요. 원고를 본인이 직접 쓰고 또 그거를 말하기를 연습하고 그거를 암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회보다도 사실 준비 작업이 많이 필요하고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학교 대표로 나와가지고 열심히 해주신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모두 심장 푸시고요.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집계를 하실 텐데 조금 시간이 걸리시겠죠? 네. 그러면은 심사평 하기 전에 제가 잠깐 그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남부 한국학교 협의회 총무를 있고 아틀란타 한국학교 교장으로 있는 송미련입니다. 저희가 사실 동남부 협의회가 그 재미한국학교 14개 협의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남부 협의회는 5개 주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알라바마, 테네시 5개 주를 우리 동남부 협의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14개 그 협의회 전체가 모인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1년에 한 번씩 그 학술대회를 열어요. 정기 총회 및 학술대회를 이 14개 지역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콜로라도 덴버에서 했고 작년에는 뉴저지, 그 전에는 인디애나폴리스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이제 우리 2017년에는 애틀란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좀 많이 바쁘고 또 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협의회에서 모든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알찬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의 꽃 말하기 대회. 우리가 보통 때 이 나의 꽃 말하기는 1년에 한 번 있는 동남부 교사 연수의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같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는 별도로 이렇게 그 대회를 따로 끌어내서 이렇게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영광 한국학교에서 호스트를 해주셨고요. 올해는 또 한마음 한국학교에서 이렇게 호스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4월 달에는 이 교사들 아까 우리 잘 가르쳐야 된다고 저도 마음 먹었는데요.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지 지금 계속 지금 우리 후세들한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달에는 저희 교사 연수회가 있습니다. 교사 연수회가 있고 5월 6일에는 동요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린 학생들이지만 동남부 동요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많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 아유 또 봐줘야 되는데 귀찮다 라든지 아유 내 능력밖에 하기 힘들어 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학생들을 좀 내보내 주시고 준비시켜주면 그 가운데 학생들이 많이 성장합니다. 사실 처음에가 힘들지 자꾸 나와보면 점점 학생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또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많이들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조금 더 기다릴까요? 다 됐습니까? 잠깐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에 1명 대상을 빼고는 9명이 우수상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표창장과 우수상을 수여됩니다. 제가 호명하는 학생은 순서대로 나와서 심사평 안 들어요? 네? 심사평. 아, 심사평 죄송합니다. 심사평 죄송합니다. 심사평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네, 아주 잘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도 정말 너무나 실력들이 출중해서 저희가 심사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네, 얼마나 준비하고 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집에서 거울 보고도 연습하고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정말 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딱 한 명의 1등만을 선정을 했고요. 심사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잘 암기하고 그리고 잘 말한 친구를 그리고 좋은 내용을 좀 창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잘 발표한 친구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언니들 우리 한국말 이렇게 오늘만 되새기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잘 되새기시고 그다음에 자신이 대한민국 자신의 뿌리가 대한민국임을 항상 마음속에 인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임원님들 잠깐 나와서 좀 도와주실까요? 회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이제 낙스에 나가서 저희들이 사실 제 욕심에 14개 지역 중에서 큰 그림을 그리자면은 제가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미국이라고 이렇게 딱 보면은 뭐 워싱턴이니 뉴욕이니 뭐 로스앤젤레스니 그쪽만 주로 생각을 하고 이 아틀란타라고 얘기하면 꼭 애틀랜틱 시티라고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회가 사실 우리 지역에서만 하면은 좀 다른 색다른 좀 그런 대회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전국 대회에 나가서 우리의 간판이 돼야 될 학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심사 기준을 좀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 심사 기준이라는 것이 낙스에서 이제 본선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대회를 할 때 똑같은 그런 규정을 아마 적용받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거기서도 우리가 보통 자세하게 얘기는 말씀 안 드렸지만 원고 내용을 한 50% 보고 그 다음에 태도를 한 30%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중의 반응 한 20% 보는데 그 태도 중에서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내가 소화시켜서 내 걸 만들었느냐 암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용은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써야 되는데 얼마큼 내 생각이 들어갔나. 그러니까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생각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들어갔는지 그거 전국대회 나가면은 금방 탄로납니다. 그 부분들 우리가 뭐 이런 데를 13년 해오는 바람에 그런 안전장치들이 잘 돼 있어요. 그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심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이제 뭐 9학년, 8학년 이렇게 하셨지만 이제 6학년, 7학년 학생들은 이 대회가 내년에 나와서 나이뿐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하려면은 심사위원들은 이거를 보는구나.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어떤 사람은 10시간 공부했는데 헛걸로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 공부해도 그 시험 때 나와서 거의 딱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운이라고 생각하면 운이지만 그래도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여기 선생님들 교양 선생님이 계신데 그 포인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자, 제가 호명하는 학생은 순서대로 나와서 상을 받으시고요. 네. 9명은 다 우수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제일 처음에 잔스크릭 한국학교 이다경 학생 나와주세요. 축하합니다. 우수상
잔스크린 한국학교 이다경, 위 학생은 제니 한국학교 동남부 지역협의회 주최 제13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3월 4일 제니 한국학교 동남부 지역협의회 회장 선우인용 축하합니다. 부산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다음 학생 제1한국학교 홍라희 학생입니다. 나와주세요. 우수상 제1한국학교 홍라희 이하동입니다. 축하합니다. 일로 오세요. 그게 빨리 들어가지 마세요. 부상이 있습니다. 참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잔스크린 한국학교 김가빈 학생 나와주세요. 우수상 잔스크린 한국학교 김가빈 이하동입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버밍햄 장로교회 정지우 학생 나와주세요. 정주 학생은 내년에 키가 한 이만큼 커서 우수상 버밍햄 장로교회 한국학교 정지우 이하동입니다. 허서윤 대관한국학교 나와주세요. 예. 우수상 대건한국학교 허서윤 이하동입니다. 축하합니다. 21세기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뭔가 자장 그런 걸로 우리 같은 사람들 이제 다 이제 사라질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차세대에 아주 주목이 될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네. 홍예진 학생 나와주세요. 홍예진 학생. 우리 학생 내용은 참 좋았어요. 우수상 배웠으면 좋았는데. 내과 신문나무 홍예진 이하동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다음 애틀란타 한국학교 문종민 나와주세요. 우수상 애틀란타 한국학교 문종민 축하합니다. 그 대상 못 받았다고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죠? 축하합니다. 다음 영광한국학교 박희주 나와주세요. 우수상 영광한국학교 박희주 축하합니다. 전화식으로 생기면 저를 꼭 불러주세요. 두 명 남았나요 이제? 그렇죠? 마지막 우수상을 부르면 나머지 학생은 자동으로 대상이 되겠죠. 자, 마지막 우수상입니다. 그린빌 한국문화원 한국학교 정윤성 학생입니다. 자, 그린빌 한국문화원 한국학교 정윤성 축하합니다. 이하동입니다. 해군 갈 거예요? 공군 갈 거예요? 해군. 오. 네이비. 열심히 좀 네이비 쓰요. 자, 이제 마지막 한 학생입니다. 오늘의 대상은 우리 동남부 대표로 전국 나의 꿈 말할 때 나가는 학생이죠. 자, 애틀란타 한국학교 박아이린입니다. 대상 애틀란타 한국학교 박아이린 이화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세 분 심사위원들께서 또 우리 깊은 것이 뭐냐면은 타픽이 아주 유니크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준비하실 때 그 유익한 학교를 생각을 하셔서 추천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정말 저도 이렇게 사회를 하지만 학교에서도 오늘 아침에 수업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정말 학생들이 자랑스럽고요. 부모님들한테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한테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오늘 심사하신 새 선생님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